박서연은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에 몇 가지 필수품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아직은 안전한 시간이죠. 이 넓은 집 안에서 왜 숨이 막힐까? 박서연은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90평 대리석 바닥 펜트하우스. 누구나 꿈꾸는 호화로운 이 공간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빛나는 샹들리에,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마지막으로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외적인 모든 것을 갖췄지만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화장대 옆 사진틀에는 윤태호와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위엄있고 중후한 매력을 지닌 남편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통제와 소유욕은 사진에 담기지 않았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박서연은 결혼 반지를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개월간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존중과 배려로 가득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통제와 억압으로 변해갔어요. 윤태호가 정해준 옷을 입고, 윤태호가 허락한 시간에만 외출하고, 윤태호가 점검하는 식단으로만 식사하는 살. 금으로 만든 새 장 같은 이 집에서 그녀는 조금씩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박서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죠. 100억대 자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 경제적 안정,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자유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박서연은 딸 윤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전화할게. 간단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결단이 담겨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텅 빈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택시. 박서연은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미리 예약해둔 모텔 주소를 알려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고급 아파트를 바라보았어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윤태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그가 느낄 분노와 배신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택시가 달리기 시작하자 박서연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오늘부터 그녀는 다시 박서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4개월 전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문화센터. 박서연의 인생이 바뀌게 될 그 만남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박서연은 디저트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50대 초반의 그녀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제과 강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왔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전통 디저트 파리브레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헤이즐넛 프랄린 크림이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디저트죠.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 수강생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 항상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경청하는 그 사람이었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를 자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꼼꼼하게 노트를 적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완성된 디저트의 맛과 모양에만 집중할 때 그는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헤이즐넛은 어떤 방식으로 볶아야 가장 향이 좋아질까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그 남자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죠.
박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랐어요. 대부분 놓치기 쉬운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데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쓴맛이 돌거든요. 섭씨 160도에서 약 15분간 볶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그 남자는 천천히 박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호라고 합니다. 윤태호는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었죠. 박서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회장 윤태호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중견 무역회사의 회장이 왜 제과 수업을 듣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예의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윤태호의 제안은 정중했고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 그동안 딸 윤지를 키우며 연애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호텔 옆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태호는 최근에 은퇴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평생 일만 했던 그가 은퇴 후 취미를 찾던 중 우연히 디저트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저트는 정확함과 인내가 필요해서 저에게 맞는 것 같더군요. 윤태호의 솔직한 이야기에 박서연은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했고 호텔 파티셰로 일하다가 결혼과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었던 일, 이혼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지금은 강사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시느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태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박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정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잊고 있던 감정을 깨웠죠. 설렘이라는 그 감정을. 카페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디저트와 요리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인생과 가치관으로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예상치 못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서울의 봄은 항상 찬란했지만 그 해의 봄은 박서연에게 특별했습니다. 윤태호와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주말 데이트로 이어졌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서연 씨, 오늘은 한강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벚꽃이 아주 멋지게 피었다고 하던데요. 윤태호의 제안에 박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52세와 68, 16년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을 즐기며 무엇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죠.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태호는 조심스럽게 박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순간 놀랐지만 곧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이 공존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죠. 서연 씨를 만난 후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윤태호의 눈빛은 진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녀 역시 윤태호를 만난 후 더 많이 웃게 되었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태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평범한 강사인 반면 태호 씨는 성공한 사업가시잖아요.
박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윤태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에요. 당신의 따뜻함, 열정, 그리고 성실함.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어떤 지위나 재산보다 귀중합니다. 그날 저녁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윤태호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서연 씨,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박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윤태호는 그녀의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네, 함께하고 싶어요. 박서연의 대답에 윤태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반지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을 담은 반지였죠. 물론 그들의 재혼 결정이 모두에게 축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서연의 딸 윤지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어요. 이제 20대 중반이 된 윤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데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박서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딸을 직접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갔어요. 그의 성에 있는 태도와 진심 어린 마음에 윤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박서연과 윤태호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박서연은 오랜만에 입은 웨딩드레스 속에서 행복에 젖어 있었죠.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행복이 곧 내 행복입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게요. 윤태호의 서약에 박서연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랑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결혼 후 박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뒤로하고 윤태호의 강남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꼈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지는 한강 전경,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으로 장식된 벽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윤태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거대하고 호화로운 공간에서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지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소박한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드레스룸은 이쪽이에요. 당신 옷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윤태호가 안내한 드레스룸은 그녀의 이전 집 거실보다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여성용 의류가 가득했어요. 고급 브랜드의 옷들과 가방, 신발이 색상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제 것인가요? 박서연의 질문에 윤태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박서연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옷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했어요. 분명 그의 마음은 좋았지만 박서연은 왠지 자신의 취향과 선택권이 무시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첫 주 모든 것은 동화 같았어요. 윤태호는 세심하게 아내를 챙겼고 박서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이 집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여보, 아침 식사는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니까요. 모든 일과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심지어 간식 시간과 산책 시간까지. 윤태호는 이것이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박서연에게는 점점 숨이 막히는 규칙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박서연은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취향이 담긴 옷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박서연을 보며 윤태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불만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 옷이네요. 예쁘긴 한데. 당신 피부톤에는 그런 색상보다 좀 더 밝은 파스텔 계열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네일 스타일리스트에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더 잘 어울리는 색상을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윤태호의 말투는 부드럽고 걱정 어린 것 같았지만 박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거부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고른 옷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레스룸에서 사라졌고 대신 윤태호가 선택한 더 잘 어울리는 옷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또 다른 날 박서연은 오랜 친구 미정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갑자기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3시에 집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세요? 박서연은 그런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윤태호는 아침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서둘러 약속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윤태호는 문 앞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어떤 계산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늘 당신의 일정을 체크해드릴게요. 바쁘신 와중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말이죠. 그 후로 윤태호는 박서연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외출할 수 있는 시간, 심지어 통화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그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박서연은 자신의 자유가 조금씩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윤태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통제는 늘 배려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 최고급 스파. 겉으로 보기에 박서연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박서연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려한 집, 이 완벽한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 이것이 정말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넓고 호화로운 이 공간이 어쩐지 점점 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미정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윤태호는 처음에 약간 난색을 표했지만 다행히 그의 골프 약속 시간과 겹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만나려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카드는 가지고 가셨나요? 쇼핑하실 거면 블랙카드 사용하세요. 출발 직전 윤태호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통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박서연은 가방 안의 지갑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쇼핑했는데 이제는 윤태호의 카드만 사용해야 했어요. 자신의 수입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게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는 점점 더 윤태호의 기분을 살피는 말투를 쓰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미정을 만난 박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미정은 그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챘어요. 서연아,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어? 그 호화로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은 모양이구나.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연기해 왔는데 갑자기 그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미정의 따뜻한 눈빛에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숨이 막혀. 집은 너무 크고 화려한데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한번 열린 감정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윤태호가 그녀의 옷을 골라주고 머리 스타일을 정해주고 식단을 관리해주는 일들. 그런데 점차 통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고 외출 시간이 정해지고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감시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제는 우리 딸 윤지와 통화하는데 윤태호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더라고. 나중에는 윤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 미정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야. 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너 요즘 강의도 안 한다며? 그건 내 인생의 일부였잖아. 박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직후 윤태호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며 그녀의 강의를 그만두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녀의 독립성을 빼앗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매일 체크해.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다 알고 있어. 한 번은 화장품을 좀 많이 샀다고 절약 정신에 대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더라고.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러울 만큼 완벽한 결혼 생활 같았지만 내면에는 이런 억압이 있었다니요. 내가 강의할 때가 훨씬 행복해 보였어. 눈빛에 생기가 있었어. 지금은 마치 누군가의 인형 같아. 미정의 말에 박서연은 흠칫했습니다. 인형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윤태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예쁜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잠시 거리를 걷는 동안 박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호텔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그녀, 딸과 함께 소박하지만 자유롭게 살던 그녀, 자신만의 의견과 취향이 있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헤어지기 전 미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박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본 적 없는 윤태호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 매사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방식. 집에 도착하자 윤태호가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귀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즐거웠어요? 미정 씨는 잘 지내나요? 겉으로는 관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박서연은 그 뒤에 숨겨진 감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박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공허한 눈빛만 남아있었어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박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윤태호가 회사로 출근하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박서연은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일 전 미정과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윤태호의 감시를 피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우연히 발견한 한 게시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디저트 마스터 클래스 연수 프로그램 숙련된 제과사를 찾습니다. 화면을 보는 박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 파리의 유명 파티세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죠. 박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윤태호가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몰래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를 꺼내 들었어요. 과거 호텔 제과장으로 일했던 경력, 문화센터 강사 경력. 모두 자랑스러운 그녀의 역사였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지원서를 작성하며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면접 일자가 다가오자 그녀는 윤태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아프다는 핑계로 외출을 허락받았어요.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설렘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오랫동안 제과 강사로 일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깊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박서연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이른 아침 박서연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디저트 연수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윤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태호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진지하게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무슨 연수를 간다고요? 그것도 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윤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전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꿈이었고 다시 찾고 싶은 열정이라고요. 하지만 윤태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입니다. 무슨 꿈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이 집, 이 생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윤태호는 그녀가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선택해요. 나와 그 프로그램 중에. 윤태호의 최후 통첩에 박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차갑게 덧붙였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날 밤 박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태호는 옆에서 깊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어요. 자정이 지날 무렵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몰래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챙기면서 박서연은 지난 3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행복, 그리고 점점 좁아진 자신의 세계. 화장대 앞에 서서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그것을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3시, 박서연은 딸 윤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들어 있는 윤태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며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다시 박서연으로 살아갈 것이니까요. 모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박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천장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녀는 도망쳤고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모텔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도심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박서연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 만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의 느낌이었죠. 오늘부터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박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통장과 현금을 꺼냈어요. 윤태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작은 원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통해 몇 군데 연락을 취한 후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을 보러 다녔어요. 결국 번화가와 가깝지만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궁전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었죠. 내 방식대로 꾸밀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네. 박서연은 작은 집을 꾸미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취향을 담은 소품들, 밝은 색상의 커튼,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화분들. 비록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옛 직장인 호텔